진짜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은 그야말로 역대급입니다. 제가 밤새 자료를 뒤지다가 소름 돋는 영상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지금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리플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정의해야 할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장의 가격 변동에만 일희일비하고 계실 때 거대한 돈의 흐름을 주도하는 세력들은 이미 판을 다 짜놨다는 증거가 포착된 겁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이 내용은 단순한 찌라시나 루머가 아닙니다. 리플의 핵심 전략을 설계했던 전 글로벌 책임자 마커스 트리처의 입에서 나온 아주 구체적이고 충격적인 청사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지금 전 세계 금융 엘리트들이 리플이라는 네트워크에 목숨을 걸고 있는지, 그리고 2025년이 왜 리플 홀더들에게 인생 역전의 해가 될 수밖에 없는지 뼈저리게 느끼시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은행 시스템, 사실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마커스 트리처는 현존하는 금융 시스템을 고립된 섬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은행들, 예를 들어 신한은행, 국민은행, 혹은 미국의 JP모건이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거대 은행들이 겉보기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단절된 채의 1980년대 기술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비자나 마스터카드, 스위프트 같은 망들도 결국은 자기들만의 폐쇄적인 클럽일 뿐입니다. 그 클럽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만 장부를 맞추고 돈을 돌리는 구조죠. 그래서 우리가 해외로 돈을 보낼 때 며칠씩 걸리고 수수료는 비싸고 내 돈이 어디쯤 갔는지 확인조차 안 되는 답답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마치 인터넷이 없던 시절 편지를 써서 배에 실어 보내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구시대적인 방식이 지금 금융의 민낯이라는 거죠. 여기서 리플이 그리리는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인터넷이 정보를 데이터 패킷으로 쪼개서 전 세계 어디든 순식간에 보내는 것처럼 돈과 가치도 그렇게 이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커스 트리처는 이 지점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적 비밀을 털어놓습니다. 리플은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은행의 장부, 즉 원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주는 인터레저 프로토콜이라는 기술입니다. 우리가 이메일을 보낼 때 상대방이 어떤 컴퓨터를 쓰든 상관없이 즉시 도착하듯이 리플 네트워크 위에서는 달러든 유로든 엔화든 상관없이 그 가치가 빛의 속도로 이동하고 정산됩니다. 이것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뜯어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차원의 고속도로를 까는 작업인 겁니다. 놀라운 건 이 거대한 계획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랩실에서 연구만 하고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 45개국 이상이 이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고 산탄데르나 스탠다드 차타드 같은 글로벌 공용 은행들을 포함해 300개가 넘는 금융기관들이 리플의 고객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마커스 트리처가 언급했듯이 매년 트랜잭션 규모가 10배씩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이 화려한 마케팅으로 거치장만 하고 있을 때 리플은 조용히 전 세계 금융의 혈관을 장악해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십억 달러의 자금이 리플망을 타고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상은 이미 리플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다는 뜻이죠. 많은 분들이 ISO 2020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게 단순히 호재다 수준이 아닙니다. 리플은 이 ISO 2022 표준을 만드는 거버넌스 바디의 핵심 멤버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이 앞으로 돈을 주고받을 때 써야만 하는 표준 언어, 그 규칙을 만드는 자리에 리플이 앉아 있다는 겁니다. 기존의 스위프트 만기 단순히 돈 보냈다라는 짧은 메시지만 보낼 수 있었다면 리플이 주도하는 이 새로운 표준은 결제와 관련된 방대한 데이터를 함께 보낼 수 있게 만듭니다. 결국 전 세계 모든 은행이 ISO 2022로 강제 전환되는 시점이 오면 리플의 기술을 쓰지 않고는 배견할 수 없는 환경이 조성되는 겁니다. 이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기술적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리플의 천재성이 드러납니다. 바로 원자적 확실성이라는 개념인데요. 해외 송금을 하다 보면 중간에 돈이 증발하거나 멈추는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하지만 리플의 기술을 사용하면 송금이 성공하거나 아예 처음부터 실행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중간에 돈이 붕 뜨는 경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은행의 장부가 암호화 기술을 통해 100만 분의 1초 단위로 동시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입니다. A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간 지구 반대편 B은행에 돈이 꽂히는 이 마법 같은 동기화 기술이 바로 리플이 가진 해자입니다. 하지만 진짜 핵심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돈이 묶여 있다는 문제입니다. 전 세계 은행들은 즉시 결제를 처리하기 위해 해외 계좌, 즉 노스트로 계좌에 엄청난 규모의 현금을 미리 예치해둬야 합니다. 이걸 사전 예치금이라고 하는데 이 돈은 아무데도 투자하지 못하고 그냥 금고에 잠자고 있는 돈입니다. 그 규모가 무려 수십조 달러에 달합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피 같은 자본이 묶여 있으니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마커스 트리처는 이 문제를 정확하게 꼬집었습니다. 이 막대한 유동성이 꽉 막혀서 글로벌 경제의 혈관을 누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주인공 XRP가 등장합니다. XRP는 이 꽉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브릿지 통화 역할을 합니다.
은행이 미리 달러나 유로를 상대방 은행에 가져다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송금이 필요한 그 순간에만 법정 화폐를 XRP로 바꾸고 전송하고 다시 현지 화폐로 바꾸면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3초 안에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들은 그동안 묶여있던 수조 달러의 자금을 해방시켜서 다른 곳에 투자하거나 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리플이 말하는 유동성 공급의 본질입니다. 단순히 송금이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은행의 자본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주는 유일한 솔루션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XRP를 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더 강력한 무기가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RLUSD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변동성을 극도로 싫어하는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들에게 XRP만으로는 설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은 가치가 고정된 RLUSD를 통해 안정적인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동시에 XRP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중 엔진 전략을 완성했습니다.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이 두 가지 자산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면서 은행 간 정산을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기관들이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고속도로가 비로소 완전히 개통된 셈입니다. 요즘 월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 중 하나가 ESG, 즉 친환경입니다. 비트코인은 채굴 과정에서 엄청난 전기를 소모한다는 비판을 받지만 리플은 다릅니다. 채굴이 필요 없는 합의 알고리즘을 사용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압도적입니다. 마커스 트리처도 이 점을 강조했습니다. 지구를 끓게 만들지 않으면서도 수백만 건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이것이 바로 글로벌 규제 당국과 대형 금융사들이 비트코인이 아닌 리플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강력한 명분입니다. 자, 이제 2025년을 바라봅시다. 기술적 완성도는 이미 끝났습니다. 규제 명확성도 확보되었습니다. 여기에 기관들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과 ETF라는 강력한 기폭제까지 준비되었습니다. 그동안 리플을 짓누르던 모든 족쇄가 풀리고 이제는 폭발적인 상승을 위한 카운트다운만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차트상의 기술적 지표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펀더멘털입니다. 전 세계 금융의 표준이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리플이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누군가는 조용히 기회를 잡습니다. 지금 리플의 가격은 단순히 숫자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암호화폐가 아니라 미래 금융의 인프라 그 자체입니다. 인터넷이 세상을 바꿨듯이 리플은 돈이 움직이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꿀 겁니다. 마커스 트리처가 말했던 그 가치의 인터넷이 완성되어 가는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부에 이동 한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고 버티는 자만이 달콤한 열매를 맛볼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정보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